안녕하세요, 불리미트 리더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메타트레이더와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30만원, 최저 증거금 13,000원부터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란의 고객센터 혹은 해외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엔벨로프란 지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엔벨로프가 볼린저 밴드의 하위호환이 아니냐? 엔벨로프가 볼린저 밴드랑 사용 방법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와 엔벨로프는 어머니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엔벨로프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사용 방법도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엔벨로프랑 볼린저 밴드랑은 엄연히 세팅 값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와 이 지표를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 볼 수 있는 타점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린저 밴드와 엔벨로프의 차이를 알면 기존의 볼린저 밴드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셨다고 하면 분명히 엔벨로프를 활용을 했을 때 더 좋은 승률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엔벨로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엔벨로프, 우리가 이 엔벨로프 지표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랑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하단선 매수, 상단선 매도 이런 형태나 아니면은 상단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매수, 하단선을 뚫고 내려왔을 때 매도,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엔벨로프의 이 사용 방법과 원리를 알면 우리가 이 엔벨로프에서 명확한 타점을 잡기가 볼린저 밴드보다 오히려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엔벨로프에 대해서 한번 기본적인 개념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엔벨로프는 볼린저 밴드와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가운데 밴드 범위를 중심으로 상단선, 하단선이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볼린저 밴드는 기존의 이 엔벨로프와 다르게 표준 편차를 대입을 해서 가운데의 이동 평균선 중심으로 이 표준 편차가 2.0, 뭐 아니면은 뭐 1.0 이런 형태로 벌어져 있었다라고 하면 엔벨로프는 이동 평균선 20선을 중심으로 위아래 퍼센테이지만큼 벌어진 거예요. 퍼센테이지. 예를 들어 여기에 퍼센테이지를 5% 대입을 하면 5%만큼 상단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여기서 하단을 또 5%로 설정하게 되면 5%만큼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으로 비유를 하자면 만원짜리 주식이라고 한다면 만원, 그러면 뭐 상단선이 5% 정도 벌어졌을 때 상단선은 1,500원 정도 라인에 이렇게 벌어져 있고 하단선은 9,500원 정도 라인에 이렇게 벌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만큼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 거래를 하는 선물 매매에서는 어찌 보면 신뢰도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하루에 일 변동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엔벨로프가 지수 매매에서는 오히려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밴드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지표인 만큼 활용 방법도 비슷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방식은 뭐 모든 지표들이 그러하듯 이 상단선과 하단선 매매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린저 밴드와는 다르게 우리가 볼린저 밴드는 이 밴드 범위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은 지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이 엔벨로프는 비슷하지만 원리는 살짝 다릅니다. 퍼센테이지만큼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지수나 종목이나 일정 가격을 벗어났을 때는 회귀를 한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벨로프는 이 밴드 범위를 벗어났을 때 다시 이 밴드 범위로 복귀하려고 하는 음봉이 나왔을 때 이런 타점에서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진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울타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이 울타리 안으로 다시 복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타이밍, 그 타이밍에 우리가 매도 포지션을 진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매수 포지션도 동일하겠죠? 이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다시 울타리를 복귀하려는 양봉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진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래량이 없을 때 굉장히 매매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런 부분이죠. 거래량이 늘어났을 때 그리고 이 밴드 범위의 울타리를 강하게 벗어났을 때 이게 바로 엔벨로프와 볼린저 밴드의 차이입니다. 볼린저 밴드와 엔벨로프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밴드 범위의 민감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강하게 상승이나 하락 쪽으로 기울어졌을 경우 볼린저 밴드는 밴드 범위를 따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팽창하는 밴드 범위를 보고 타점을 잡으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엔벨로프는 이 밴드 범위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일정 퍼센테이지만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보다 좀 더 둔감하기 때문에 타점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벨로프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바로 이 밴드 범위를 벗어났을 때 이 밴드 범위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런 자리에서는 쭉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반대로 이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는 그냥 우리가 무 포지션으로 관망하다가 다시 밴드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럴 때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진입해도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쭉 밴드 범위를 이탈을 했을 때 이 자리에서 하단선 밴드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면 다시 하단 밴드 범위까지 돌아오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무포를 유지하다가 여기서 다시 밴드 범위를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진입해서 또 똑같이 매수 포지션으로 수익을 보면 되는 거죠. 또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죠. 상승 구간이 이렇게 쭉 들어왔을 때 다시 밴드 범위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무포를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엔벨로프와 이 볼린저 밴드는 원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활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두 지표를 봤을 때는 좀 더 둔감하냐 민감하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 진입 타점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볼린저 밴드와 잘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엔벨로프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두 지표는 절대 똑같은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게 활용해 본다라고 하면 분명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기미 트레이더였습니다. 해외 증권사 계좌 개설 혹은 메타트레이더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기미 트레이더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